정부가 오늘 6월 3일을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의결할 예정입니다. 6.3 대선이 확정되면 바로 다음 달 5월 12일부터 6월 2일 자정까지 20하루 동안 선거운동이 진행됩니다. 한덕수 총리와 정부는 윤석열을 탄핵한 국민의 엄중한 뜻을 받들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대선을 관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한덕수 총리는 마은혁 재판관을 즉각 임명하고 내란 상설특검과 김건희 상설특검, 마약수사 상설특검 추천 의뢰도 곧바로 해야 합니다.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는 총리가 대선 관리를 공정하게 할 거라고 믿을 국민은 아마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국민께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라고 요구하기 전에 본인이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대선은 헌정질서 수호 세력과 헌정질서 파괴 집단의 대결입니다. 또한 내란을 끝내고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세력과 내란을 비호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집단의 대결입니다. 지난 3년 내란 속의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처참하게 유린했습니다. 거듭되는 실정으로 민생은 파탄나고 경제는 폭망했으며 외교 안보는 망가졌고 국격은 추락했습니다. 윤석열은 급기야 초유의 헌정 파괴, 친위 쿠데타까지 감행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1호 당원 내란 속의 윤석열 징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선까지 징계를 위한 윤리위 회의 개최 계획도 없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위헌 정당 확정 아닙니까? 도대체 무슨 염치와 자격으로 후보를 낼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국민께 천명하십시오. 민주당은 정권 교체로 국민 승리라는 역사적 소명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헌정 파괴 세력에 맞서 국민이 일군 빛의 혁명을 온전하게 완성하는 선거, 12.3 내란을 완전히 진압하는 선거로 만들겠습니다. 범죄 공동체인 윤건희, 김건희,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파면 5일째인 오늘도 대통령 관저를 무단 점검한 채 국민 세금을 축내고 있습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은 승복도 사죄도 없이 구구선동 메시지를 2번이나 내면서 아직도 자신이 대통령인 양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김건희는 소환조사에 불응하며 공소시효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책임감과 양심도 염치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는 국민께 석고되죄하고 오늘 당장 방을 빼십시오. 그리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성실히 응하십시오. 감사원에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최재해 감사원장 복귀 후 감사원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관저 이전 감사 청구를 뭉개고 있습니다. 최달령 사무총장이 관저감사 담당 국장을 보직 해임하고 감사교육원으로 전보 조치했고 담당 과장도 타부서로 발령내 버렸다고 합니다.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국회의 정당한 감사 요구를 정면 거부하는 행태입니다. 묵과할 수 없습니다. 부실감사를 자행한 자들과 감사를 방해한 자들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고 권력의 방패막이가 된 감사원을 반드시 개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진성준 정책위의장의 발언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쏘아올린 관세 폭탄으로 세계 경제는 그야말로 공황 상태입니다. JP 모건이 세계 경제가 침체할 확률을 기존 40%에서 60%로 상향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폭락한 데 이어서 일본 니케이 지수도 역대 3번째 낙폭을 기록하면서 트럼프 쇼크에 빠졌다고 합니다.
이시바 일본 총리는 미 관세 조치를 국난으로 규정하기까지 했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유예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순식간에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이 공식적으로 가짜뉴스다 이렇게 확인하면서 15분 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CNN은 투자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전쟁을 중단하기를 얼마나 절실히 원하는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한 투자사는 투자업계의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에서도 관세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 보인다고도 했습니다. 이렇듯 미국 내에서도 우려가 크게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전방위적인 대미 통상 외교를 통해서 미국 정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한미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사실상 대미 관세가 없다는 점을 미국 정부가 분명하게 인식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 미국 정부가 주장하는 비관세 장벽이라고 하는 것도 모든 나라가 필수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되었다라고 하는 점을 설득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1기 당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미국에 대한 현지 투자로 사실상 모두 환원되었다는 사실도 납득시켜야 합니다. 트럼프 1기 당시 연평균 우리나라 대미 무역 흑자가 149.5억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우리의 대미 현지 투자는 143.8억 달러예요. 사실상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벌어들인 돈을 다 현지에 투자해 준 것입니다. 이걸 미국 정부가 인식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정상 외교를 할 수 없는 우리 형편으로는 국회라도 나서야 합니다. 국회 통상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회와 정부가 합동으로 대미 외교조언에 나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법규에 따라 정당 정책협의회를 열 것을 정부에 공식 제안합니다. 국무총리 훈령 당정협의 업무 운영 규정은 여당이 없는 경우에 행정부와 각 정당 사이에 정책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정당 정책협의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협의회는 국무총리가 개최하고 각 정당의 원내대표와 정책위원회 의장 등이 참석합니다. 필요하다면 부처별로도 정당 정책협의회를 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정당 정책협의회에서는 통상 대응 문제와 추경 실시 문제를 우선 논의하십시다. 미국을 설득할 통상 외교 전략을 수기하고 국회와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나서는 방안에 대해서 의논합시다. 또 관세 폭탄과 내란 사태로 생존의 위기에 내몰려 있는 우리 수출 기업과 자영업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방안을 의논합시다. 민주당은 정부가 내놓은 10조짜리 찔끔 추경으로는 최소한의 대응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소비진작 4대 패키지를 포함해서 과감한 재정 지출을 담은 추경이 정말 시급합니다. 내란에 따른 손실과 피해에 대한 보상, 그리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긴급 경영안정 자금도 필수적입니다. 국난급 위기 앞에 국회와 정부가 민생 통상 충격의 방파제가 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헌법과 법률이 허용한 모든 권한을 총동원해서 통상 대응과 민생 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3년 한국형 도심 항공교통 사업 KUAM 사업이 갈 길을 잃었습니다. 인수위 시절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3년 후에는 드론 택시 상용화, 5년 후에는 완전 자율주행을 약속했지만 이제서야 지자체 수준의 시범사업계획 수립이 시작된 수준입니다. 지난해 말까지 끝내기로 했던 1단계 실증 작업도 이루어지지 못했고 일부 기업이 사업을 재검토하겠다라고 하는 발언을 해서 상용화에 변수까지 발생했습니다. 국회가 도심항공교통 활용 및 지원법 등을 통과시키면서 전폭적으로 지원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장밋빛 그림만 그려왔습니다.
KUAM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전략산업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2040년까지 전 세계 도심 항공교통 시장 규모가 약 1조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천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 등도 국내 도심항공교통 시장 규모가 2040년까지 11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3년간 멈췄던 KUAM의 성장 엔진에 재시동을 걸겠습니다. 상용화 일정을 재검토하고 조기 상용화를 위한 실증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운항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공항 셔틀과 관광, 공공을 중심으로 한 로드맵을 설계하고 공공의 지원도 확대할 것입니다. 자율주행, 스마트 도시, 4차원 지도 등 빅데이터 산업에 대한 규제를 재검토해서 실증화의 토대도 구축하겠습니다. 민간이 사업 활성화에 퍼스트 펭귄으로 활동할 환경도 조성하겠습니다. 민주당은 KUAM, 인공지능, 바이오 등 미래 산업에서 대한민국이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하도록 국가 주도의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김용민 정책수석의 발언입니다. 지금부터는 내란 수계 윤석열에 대한 단죄의 시간입니다. 지난 금요일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에 대한 파면 선고를 했습니다. 파면이라는 것은 공직자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고 징계에 그치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에도 파면으로 형사와 민사적 책임을 면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단죄의 시간은 5가지 범죄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하는 것에서 시작되고 끝이 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내란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외환죄, 직권남용죄, 그리고 내란 목적 살인 예비 음모죄까지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수처는 직권남용 혐의로 지금 당장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최혜병에 대한 수사 무마 의혹, 이 역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에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대선 당시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특히 불법 선거 사무실을 운영했고 뇌물 수수를 했다라는 의혹과 허위사실 공표 의혹 등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해야 됩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서 그리고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당선 무효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게다가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국힘당 책임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호 당원이 내란을 저질렀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명확하게 확인됐습니다. 사법적인 판단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적, 정치적인 책임이 있어서 내란의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길이 없어졌습니다. 과거에 통합진보당 사건을 잠시 비교해보면 당시엔 소속 국회의원이 내란 선동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정당이 해산됐습니다. 그런데 소속 국회의원이 아니라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내란 수괴였다라는 것, 내란 선동이 아니라 내란 수괴라는 것이 지금 사법적인 절차에서 확인된 이상 같은 이유라면 정당 해산 사유에 차고도 넘칠 정도의 중차대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게다가 국민의힘에서는 기존의 자당에서 배출했던 대통령 중에 3명이 내란 혐의를 받았고 내란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2명은 연속 탄핵을 당했습니다. 이쯤 되면 국민의힘은 지금 당장 국민들께 석고대죄해야 됩니다. 적어도 의원들이 지금 당장 총사퇴하고 우리는 대선 후보 내지 않겠다라고 선언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내란의
동조하고 내란 공범이 된 국민의힘의 현 주소입니다.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정치 집단이라는 것을 국민들께 조금이라도 확인시켜 드리고 싶다라고 하면 최소한 내란 특검과 명태균 특검 재의결에 찬성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드시 책임지고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지고 스스로 지지 않겠다라고 하면 국민과 그리고 민주당이 책임을 물리겠다라는 것도 분명하게 경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정문 정책위 부의장의 수석 부의장의 발언입니다. 위대한 국민의 승리로 우리는 또 한 번의 국난을 극복했습니다. 이제는 회복과 성장을 향해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그 막중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 첫걸음으로 대통령 선거일을 즉시 공고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내란 장기화로 무너진 민생 경제, 외교, 안보, 민주주의를 하루빨리 회복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한덕수 대행이 총선 당시 직접 강조했던 대로 단 한 치의 실수나 오점이 없는 완전 무결한 선거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헌법 수호에 대한 의지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마은혁 재판관 임명 거부가 위헌 위법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한 헌재는 공식 답변을 통해 한덕수 대행이 마 재판관을 임명할 헌법상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구체적인 자기 의무의 불이행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대행은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하며 여전히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 앞에 분명히 밝히기 바랍니다. 또한 이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12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어제 국회 특위를 통과했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꼭 100일 만입니다. 이번 특별법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하게 되면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은 물론 심리상담, 치유휴직, 교육, 돌봄 등 피해자들이 일상을 회복하고 삶을 다시 채워나가는 데 필요한 전방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유가족들이 참여하는 재단과 사단의 운영 그리고 추모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함께 기억하고 애도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될 것입니다. 이번 특별법은 단순한 제도적 조치를 넘어 우리 공동체가 피해자들이 슬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회복을 도와야 한다는 사회적 약속입니다. 유가족 여러분께 미약하나마 위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객기 참사 특별법은 유가족들의 간절한 바람을 담아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실함에서 출발했습니다. 참사는 유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깊은 슬픔과 분노를 남깁니다. 반복되는 비극 앞에서 국민은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묻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여객기 참사의 아픔을 함께 기억하고 피해자들의 치유와 회복 과정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겨우 출발선에 섰을 뿐입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여객기 참사의 정확한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치가 그 해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민주당은 사고 원인을 명확히 밝혀내고 드러난 문제를 바로잡으며 이러한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와 정책을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해 나아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부승찬 원내 부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지금은 12.3 내란 잔당 세력 엄벌을 위해 신속한 진상규명 특검이 필요한 때입니다. 헌재의 역사적인 윤석열 파면은 12.3 내란 종식이 아닌 신호탄에 불과합니다. 여전히 검찰, 국정원, 대통령실,
경호처 인원 등에 대한 수사가 일절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군은 박안수 전 육군총장 등 장군만 10여 명 수사받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12월 4일 이상민, 박성재, 김주현, 이왕규 등 4인이 삼천동 안가에서 비밀회동을 열고 김용현의 검찰 출석을 시작으로 내란 공모자들의 사건 축소, 은폐 기획이 가동되기 시작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는 대통령실 출신 경찰 고위직 알박기, 윤석열 구속 취소에 대한 검찰의 항고 포기, 김성훈 경호처장에 대한 불구속 처리 등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아직도 내란 핵심 소통 수단인 비아폰의 서버를 확보하지 못했고 계엄 전날 국정원장과 통화한 김건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내란 시즌2를 보면서 얼마나 가슴 졸였고 얼마나 앞이 캄캄했습니까? 한덕수 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기록물 지정 절차 개시도 우려스럽습니다. 12.3 내란 준비 및 모의와 관련된 자료를 기록물로 지정하면 진상규명에 결정적이고 심대한 차질이 발생할 것입니다. 한 대령은 마은혁 미인명에 대한 헌재의 위헌 판단을 오늘로 40일째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내란 잔당은 교묘한 기술을 총동원하고 위헌을 감수하면서까지 헌재의 선고를 지연시키고 진상규명을 방해한 것입니다. 12.3 내란 진상규명과 여전히 숨어있는 내란 잔당을 엄벌하려면 하루속히 12.3 내란 진상규명 특검이 가동되어야 합니다. 12.3 내란의 완전한 종식은 그 전모가 밝혀지고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처벌이 끝날 때 완결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12.3 내란의 시행과 그 사후 처리까지도 총알바지 신세로 전락한 군의 위상과 미래를 위해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이러한 불법 개헌과 군동원의 재발을 방지하고 군인이 직무상 명령에만 복종하고 헌법과 민주주의 소양을 갖추어 그야말로 국민의 군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당과 국회가 비상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당이 중심이 되어 군사문화혁신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 군이 국민의 군대로서 명예와 자부심을 되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견해와 지혜를 모으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백승아 부대표의 발언입니다. 국민이 승리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주신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내란 종식을 위해 내란 수괴 윤석열 재구속, 내란 정당 국민의힘 심판, 내란 대행 한덕수와 최상목을 비롯한 내란 공범 청산, 이 탄핵 후속 조치 3가지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내란 수괴 윤석열을 재구속해야 합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 술은 깨셨습니까? 관전은 언제 나오십니까? 윤석열은 헌법을 위반하여 파면됐음에도 국민께 사과와 승복, 통합의 메시지를 드리기는커녕 관저에 숨어 극우 세력을 선동하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민의힘 지도부를 불러 대선 필승을 외치고 대선 개입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수치스러운 대통령, 철저한 수사로 단죄해야 합니다. 불법 여론조작 부정선거, 공천 개입, 체포 방해까지 각종 의혹에 대해 민간인 윤석열을 수사하고 신속하게 재구속해야 합니다. 둘째, 내란 정당 국민의힘 심판해야 합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과 함께 내란 정당 국민의힘도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합니다. 보수 정당이 배출한 대통령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모두가 내란과 독재, 부정부패로 국민과 헌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런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를 내는 게 맞습니까? 국정농단 박근혜 탄핵에 이어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으로 국민의 일상을 파괴하고
국격과 민생 경제를 추락시킨 탄핵 대통령을 배출한 이관왕, 바로 국가 혼란 주범인데 말입니다. 또한 내란정당 국민의힘은 민주주의와 국민의 편이 아니라 윤석열과 김건희의 편에 서서 그들을 지키기에 앞장서 왔습니다. 극우 세력과 함께 불법 계엄 수사, 헌법재판관 임명, 그리고 윤석열 구속과 탄핵을 방해했습니다. 국민을 배신한 국민의힘의 만행을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내란 대행 한덕수와 최상목을 비롯한 내란 공범들을 청산해야 합니다. 내란 공범 한덕수와 최상목은 불법 계엄을 묵인, 방조했고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 특검을 거부했으며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를 방해했습니다. 내란 수괴의 구속을 방해한 정치검찰과 경호처 직원도 처벌해야 합니다. 내란 수괴, 내란 정당, 내란 공범에게 면죄부를 주면 또다시 국민에게 총을 겨두고 또다시 국민을 배신할 겁니다. 특검으로 철저하게 수사해서 처벌해야 합니다. 지금은 12.3 내란을 온 국민이 온 몸으로 123일 동안 버텨 민주주의를 지켜낸 직후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란 세력에 맞서 헌법을 수호하고 내란 세력을 청산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 이외의 의제는 무엇이든 국민들이 원할 때 국민의 승인 하에 해야 하지 않을까요? 탄핵은 끝이 아니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시작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내란을 종식시키고 일상과 민생을 회복시켜 빛의 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지켜주신 국민께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란 수괴의 파면, 내란 종식의 시작입니다. 비상계엄 해제부터 윤석열의 파면까지 123일 동안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이 파면된 지 벌써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아직도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머물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큰 우환거리만 남겨놓고 떠나는 파면된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일반 국민은 무단 횡단 한 번만 해도 부끄러워하는데 나라를 말아먹으려 한 윤석열은 부끄러움 자체를 모르고 있으니 수호지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도 그 윤석열을 빼닮아서 부끄러움을 모른 채 반성도 사과도 없고 내란을 인정하지도 않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이상한 요구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내란 특검, 명태균 특검,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고 지금까지 내란 수괴를 옹호하며 국민을 기만했던 것을 사과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무는 외면하고 권리만 주장하는 행태를 언제까지 반복할 것입니까? 이러니 내란 동조 정당, 헌정질서 유린 정당이라는 소리만 듣는 것입니다. 내란 수괴가 파면되고 조기 대선 국면이 열리고 나니 그동안 연불에는 관심이 없던 자들이 이제와 제밥 내놓으라며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 독재 정권의 2인자로 정적 죽이기에 앞장섰던 한동훈 전 대표는 한심 그 자체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검찰을 사병처럼 이용해 법치주의를 오염시켰고 사법 불신을 근본적으로 초래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비상계엄 해제 후에는 탄핵에 반대하고 총리 대표 공동 운영 정권이라는 불법적인 시도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윤석열 괴물 정권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장본인이 바로 한동훈 전 대표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그 어떤 사과나 반성도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생존과 이익밖에 모르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4월 임시회에서 내란 특검, 명태균 특검 등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법들을 제2에 붙일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진정한 내란 종식을 원한다면 그리고 나라를 정상화하는 길을 걸어갈 생각이라면 특검 제2에 찬성해야 합니다. 내란 수괴는 파면됐지만 내란 종식은 이제 시작입니다. 내란 종식의 길을 걸으라는 것이 국민의 뜻입니다.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정당과 정치인이 아니라면 해야 할 일부터 하기 바랍니다. 내란 인정과 그동안의 행태에 대한 사과 그리고 특검법 동의 입장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한마디 더 붙이겠습니다. 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40여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서 헌법
헌법재판소의 구성권을 침해했다라고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의견입니다. 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은 국회가 지명한 임명 절차를 통해서 지명했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 권한대행은 소극적 행사로서 임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임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은 유연한 행태에 대해서 당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탄핵을 했던 건데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되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다시 한덕수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지금은 어떤 행태를 보이려고 하냐면 문영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4월 18일 날 그만두고 임기가 다 되고 물러난 그 자리에 2명의 헌법재판관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지금 의심의 눈초리로 많은 분들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더 나가서 유연제 행태를 더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다. 이 문영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자리는 대통령이 추천하는 자리입니다. 대통령은 뭡니까? 우리가 입법사법행정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대통령은 선출된 권력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추천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할 수가 있는 건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총리로서의 권한대행이에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적극적 행사로서의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할 권리가 없습니다. 만약에 지명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당연히 위헌적 행태다라고 하는 부분을 엄중하게 경고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덕수 권한대행은 총리로서의 권한대행으로서 역할을 해왔지만 지금까지 행태는 내란 대행으로서의 행태를 이어왔던 모습인데 더 나아가서 헌법재판관 2명을 더 지명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란 대행을 확실하게 자기가 인정하는 것이고 지명했습니까? 지금? 지명했다라고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네요. 이 주명은 위헌적 행태다. 이것은 묵과할 수 없고 민주당 입장에서 좌시할 수 없는 문제다. 엄중하게 경고하고요. 이건 위헌적 행태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용민 의원께서 한 번 더 붙여주시겠습니다. 네, 짧게만 좀 보충하겠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우리가 헌법에서 대통령에게 권한을 주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을 갖춰서 국민에게 선출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헌법학자들의 다수는 대통령의 권한은 일신 전속적 권한이다. 그 사람에게만 속하는 권한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유고사항일 때 권한대행을 행사하는 사람은 이 일신 전속적인 그 사람에게만 속하는 권한을 필요 최소한의 현상 유지를 위한 정도만 대행을 하는 것이지 이 사람의 권한 100을 그대로 행사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모든 헌법학자의 동일한 의견입니다. 그리고 여지껏 헌법재판소나 법원에서도 같은 입장들을 계속 견지해왔습니다. 그런데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 그것도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 헌법기관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이것은 대행할 수가 없는 권한입니다.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이미 대통령이 없는 상태의 권한대행이 돼버렸습니다. 이 권한대행이 지명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다. 한덕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위헌만 행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명한 사람이 이완규 법제처장입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내란이 있은 그 직후에 안가회동에서 조금 전에 우리 부승찬 의원님 지적했던 것처럼 안가회동에 참석해서 이 내란 사태를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를 논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란에 아주 직접적인 공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그 즈음에 이완규는 어떤 짓을 했습니까? 가족들을 다 해외에 내보냈습니다. 자신의 가족들은 다 해외에 내보내고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하고 자기는 거기 남아서 비상계엄이 실패한 다음 날 안가회동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내란의 공범이고 죄질이 매우 안 좋은 사람이라고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지명했다는 것 자체가 아직 내란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강력 대응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제35차 원내 대책회의를 마치겠습니다.